여자는 참으로 복합적인 존재다. 겉모습은 다정하고 온화해도 어떤 순간엔 전혀 다른 기류가 스친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동료와 함께 땀을 흘리며 배웠다. 사람의 속은 위기와 피로가 겹칠 때 튀어나오는 한마디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다. 나는 현장에서 일생을 보냈다. 맨발로 굳지 않은 바닥을 밟고 비를 맞으며 공정 일정을 확인하고 손으로 흙을 만지며 세상의 이치를 익혔다. 사람을 믿는 일은 쉽지만 끝까지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드물다. 특히 겉으론 친절과 배려를 내세우면서 속으론 남을 깎아내리는 유형은 언젠가 반드시 등을 친다. 나는 늘 말했다. 공장에는 설계도가 있고 인생에는 마음의 도면이 있다고. 마음이 흐려지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관계는 금이 간다. 오늘 나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절대로 가까이 하면 안 되는 마음이 탁한 여성의 징후들을 정리해보려 한다. 이것은 특정 성별을 논하려는 게 아니다. 가정이든 회사든 사람을 잘못 보면 평생 모은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진다. 한강변 현장을 맡았을 때 내 앞에선 환하게 웃으며 악수하던 이가 뒤돌아서서 계약을 찢어버리는 광경을 본 뒤로 나는 사람을 보는 눈이 사업의 절반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이 영상은 그 눈을 기르는 연습이다. 마음의 탁함을 구별할 줄 알면 진짜로 붙잡아야 할 사람을 놓치지 않는다. 그 능력은 돈보다 명예보다 귀하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내가 들려주는 이야기는 단 한 사람의 상처라도 덜어내려는 마음에서 시작됐다. 끝까지 듣고 나면 신뢰를 잃게 만드는 사람과 평생을 함께 걸어도 되는 사람을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시작하기 전에 당부한다. 내가 걸어온 현장의 기록과 삶에서 길어올린 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을 눌러두라. 이 채널은 책상 위 이론이 아니라 발자국으로 증명한 배움을 나누는 곳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자. 마음이 탁한 사람, 그 첫 신호부터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됐다. 겉으로 단정하고 교양 있어 보여도 가족을 헐뜯는 여성을 만나면 경고음을 울려야 한다. 그 한 문장, 그 한 표정만으로도 진짜 얼굴이 드러난다. 오늘 내가 가장 먼저 꺼내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이것이다. 가장 가까운 이를 깎아내리는 습관.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다. 누구나 가족에게도 동료에게도 짜증이 치밀고 실망할 때가 있다. 그러나 그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사람과 마음속에서 다스리는 사람의 결과는 전혀 다르다. 나는 현장에서 그 차이를 무수히 목격했다. 한쪽은 관계를 세우고 다른 한쪽은 관계를 허문다. 믿음의 구조물은 말로 쌓는 게 아니다. 작은 태도, 작은 호흡, 작은 말씨가 철근처럼 안에 들어가 골격이 된다. 그리고 그 철근을 녹슬게 만드는 첫 비는 대개 가장 소중한 사람을 향한 험담에서 내리기 시작한다. 현장 구내식당에서였다. 점심을 먹으며 한 직원이 웃는 얼굴로 이렇게 떠들었다. 우리 집 사람은 답이 없어요. 뭘 해도 영 아니고 성격도 참 피곤해요. 농담처럼 흘렸지만 나는 그 순간 마음 한켠에 붉은 표시를 해두었다. 가족을 가볍게 깎아내리는 입은 언젠가 동료와 조직도 같은 입으로 깎아내리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며칠 뒤 예상대로 문제가 터졌다. 본인이 처리해야 할 업무를 놓친 뒤 그 직원은 담담히 말했다. 제가 들은 대로 한 건데요. 위에서 제대로 지시가 없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초기에 느낀 불길함이 단순한 직감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 가장 깊은 관계를 향해 던진 비난은 필요할 때 누구에게든 손쉽게 향한다. 어머니가 내게 남긴 말이 있다. 주영아, 자신과 맞닿아 있는 사람을 밖에서 흉보는 이는 다른 이의 흉도 서슴없이 본다. 나는 그 경고를 평생의 자로 삼았다. 사람을 만날 때 먼저 그가 가족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귀를 기울였다. 말의 속도, 표정의 느슨함, 단어의 온도에서 그 사람의 그릇이 보였다. 탁월한 사람은 가족 이야기를 꺼낼 때 불평 대신 감사의 여지를 찾아낸다. 서툴지만 포기하지 않아 고맙다. 부족해도 늘 힘이 된다. 이런 문장을 입에 올리는 이들은 일이 어그러질 때 남 탓보다 대안을 먼저 세운다. 위기가 오면 등을 돌리기보다 어깨를 곧게 펴고 자리를 지킨다. 반대로 가까운 이들을 습관처럼 낮추는 사람은 늘 누군가를 원인으로 삼는다. 배우자 탓, 친정시댁 탓, 회사 탓, 세상 탓. 이유는 많지만 책임은 없다. 그런 곁에서는 신뢰가 자라지 못한다.
신뢰는 햇볕과 같다. 따뜻함을 받아야 싹이 트고 꾸준함을 받아야 뿌리가 깊어진다. 그런데 조롱과 비난의 그늘이 드리우면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신뢰의 싹은 금세 말라버린다. 나는 수많은 현장에서 그 장면을 지겹도록 보았다. 팀이 단단해질 때는 예외 없이 가까운 사람을 존중하는 말이 바닥을 받치고 있었고, 팀이 무너질 때는 늘 가장 가까운 존재를 향한 험담이 시작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젊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조언한다. 한 사람을 알고 싶다면 화려한 경력보다 가족을 언급하는 문장부터 들어보라고. 그 몇 줄이 그 사람의 인생 철학을 요약해준다. 가까운 이를 모욕하는 태도는 결국 당신의 이름도 같은 입에 오르게 만든다. 사람의 품격은 멀리 있는 타인에게 드러나지 않는다. 가장 손이 닿는 사이를 대하는 말에서 먼저 증명된다. 그 기준을 흐리지 말아라. 단호할수록 너의 시간과 마음을 지킬 수 있다. 정리하자. 가장 가까운 사람을 헐뜯는 이와는 거리를 두어라. 그 거리는 무정함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과 팀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선이다. 오늘 하루 당신은 가족에게 고맙다는 한마디를 건넸는가? 그 짧은 인사가 관계의 구조를 얼마나 단단하게 바꾸는지 직접 확인해보라. 나는 평생 사람을 믿고 사람에게 배웠다. 그리고 깨달았다. 믿음이 무너질 때의 전조는 늘 비슷했다. 가장 소중한 일을 입으로 무너뜨리는 순간 그 사람의 신뢰는 이미 발밑에서 기울고 있었다. 내가 평생 현장에서 뼈에 새긴 사실이 있다. 거짓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핑계로 시작한다. 처음엔 다들 웃어넘긴다. 그 정도야 뭐. 하지만 그 작은 비틀림이 쌓이면 한 사람의 평판이 금이 가고 한 조직의 신뢰가 기초부터 흔들린다. 1970년대 후반 울산 조선 현장이 숨가쁘게 돌아가던 때였다. 늘 밝고 성실해 보이는 젊은 직원이 있었다. 서류 마감이 늦으면 길이 너무 막혔습니다. 안전훈련을 빠지면 갑자기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회의 자료 수치가 다르면 컴퓨터가 오류를 냈나 봅니다. 누구나 한두 번은 믿어준다. 나도 그러려니 했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가 내뱉는 변명 속 사실과 맞물리지 않는 점이 자꾸 눈에 발렸다. 어느 날 나는 따로 불러 물었다. 자네 정말 그날 병원에 갔나? 잠시의 정적 끝에 그가 씁쓸하게 웃었다. 사장님, 사실 잠깐 쉬고 싶어서 영화관에 갔습니다. 그 대답을 듣는 순간 나는 확신했다. 거짓말을 쉽게 택하는 사람은 신뢰의 무게를 모른다. 나는 젊을 때부터 솔직함을 미천으로 삼았다. 돈이 없어도 장비가 부족해도 약속 하나만은 끝까지 붙들었다. 어느 겨울 시골 다리를 보수해 달라는 요청을 받아 밤새 보수를 했는데도 주민 한 분이 공임을 더 받았다고 오해했다. 그 자리에서 나는 계산서를 다시 써서 한 푼까지 재정리했다. 다음 날 그분이 동네 사람 10명을 데리고 와 발주를 더 맡겼다. 그때 깨달았다. 정직은 이익의 반대말이 아니라 장기에서의 유일한 전략이라는 것을. 반대로 거짓이 습관이 된 사람은 현실을 정면으로 보지 않는다. 오늘의 불편을 피하려고 내일의 더 큰 불신을 빚으로 떠안는다. 조금만 돌려 말하면 되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거짓은 아니죠. 이런 자기 합리화가 슬그머니 자리를 잡는 순간 사실보다 변명이 먼저 떠오르는 뇌가 된다. 그런 머리로는 오래 버틸 수 없다. 공정은 일정표로 움직이지만 신뢰는 사람의 습관으로 움직인다. 습관이 흐트러지면 신뢰는 자연히 기울어 버린다. 해외 현장에 나갔을 때 현대가 얻은 신용은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에서 나오지 않았다. 기한을 지키는 태도, 핑계를 만들지 않는 태도, 틀렸다면 바로잡는 태도에서 나왔다. 은행도 발주처도 현지 파트너도 우리에게 같은 말을 했다. 현대는 말과 행동이 같다. 그 한 줄이 계약서 수십 장보다 강력했다. 신뢰라는 건 표어가 아니다. 이번만이라는 유혹을 스스로 끊어낸 횟수가 쌓여 만든다. 내가 가장 경계하는 말은 이거다. 그냥 조금만 속이면 되잖아요. 정확히는 거짓이 아니라 상황이 그랬던 거죠. 이 문장들은 조직의 기초를 갉아먹는 존벌레와 같다. 거짓은 덮어야 유지된다. 오늘의 거짓을 내일의 거짓으로 덮고 그 위에 또 다른 덮개를 얹는다. 결국 덮개의 무게가 스스로를 짓눌러 터져버린다. 현장은 콘크리트와 같다. 물배합이 한 번만 틀어져도 겉은 말끔해 보이지만 속에서 미세 균열이 자란다. 겨울이 오고 여름이 지나가면
그 균열은 틈이 되고 틈은 파단이 된다. 거짓도 똑같다. 처음엔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계절이 바뀌듯 사건이 몇 번만 지나면 반드시 드러난다. 아무리 페인트를 덧칠해도 구조는 진실을 기억한다. 정리하자. 거짓을 아무렇지 않게 쓰는 사람은 당신이 가장 믿고 잠시 눈을 감은 그때 가장 깊은 상처를 남길 사람이다. 배신은 늘 예상보다 빠르고 손실은 늘 예상보다 크게 돌아온다. 오늘 당신은 불편하더라도 사실을 말해본 적이 있는가? 그 한 번의 솔직함 이 내일의 신뢰를 얼마나 단단하게 만드는지 직접 확인해보라.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무수한 사람을 만났다. 가장 경계해야 할 유형이 무엇이냐? 고 묻는다면 주저하지 않겠다. 불편을 피하려고 진실을 비켜가는 습관. 그 습관을 가진 사람과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긴 길을 함께 걸을 수 없다. 신뢰는 재능을 이긴다. 그리고 정직은 끝내 시간을 이긴다. 나는 오래 일하며 하나를 배웠다. 돈은 사람의 속을 가장 차갑게 비추는 거울이다. 언변, 포장, 성과표로는 얼마든지 번듯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계산대 앞, 정산표 앞, 영수증 하나 앞에서는 마음의 결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작은 이익에 마음이 흔들리는 이는 결국 관계까지 숫자로 저울질한다. 그런 사람은 언젠가 모든 것을 돈의 논리로 무너뜨린다. 70년대 말 내가 자금의 흐름을 직접 챙기던 때가 있었다. 부서별 경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나는 관찰부터 시작했다. 결제 서류 몇 장이 말해주는 이야기가 있었다. 같은 구간을 도는 주유 횟수가 이상하게 많았다. 출장 일수에 비해 숙박비가 부풀려 있었다. 나는 곧바로 다그치지 않았다. 습관은 증거보다 깊다. 일주일쯤 지켜보니 비슷한 패턴이 반복되었다. 조용히 담당자를 불러 물었다. 왜 숫자가 이렇게 겹치나? 잠깐의 침묵 끝에 돌아온 답은 이랬다. 액수가 작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단호히 선을 그었다. 작은 금액에서 편해지는 마음은 큰 돈 앞에서 무너지는 마음이다. 어머니는 가난 속에서도 내게 이런 가르침을 주셨다. 주영아, 주머니가 비어도 마음 주머니는 깨끗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회사의 규율로 옮겼다. 현장에서도 본사에서도 돈과 관련한 원칙만큼은 예외가 없었다. 더치페이를 하며 잔돈을 애매하게 넘어가는 태도, 회사 카드를 쓰고 개인 지출을 슬쩍 섞는 태도, 환불이 생겼는데도 굳이 알리지 않는 태도, 이런 사소한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준다. 해외 현장에서는 더 노골적인 유혹이 있었다. 협력업체가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봉투를 밀어놓거나 단가표 한 줄을 슬쩍 올려놓고 다음에 우리가 알아서 챙기겠다고 속삭인다. 그때 필요한 건 뛰어난 계산 능력이 아니다. 아니요 라고 말하는 등뼈다. 한 번의 예외는 다음번의 기준이 된다. 작은 편법에 웃어 넘기면 어느새 시스템 전체가 삐걱거린다.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관계의 무게를 재는 저울이고 신뢰의 강도를 시험하는 하중이다. 내가 늘 강조했다. 돈을 정확히 다루는 건 능력이 아니라 인격이다. 숫자를 맞추는 손끝의 정직함, 영수증을 붙이는 습관의 성실함, 돈 이야기를 꺼내는 목소리에 담백함, 이게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단 한 푼이라도 속이면 그때부터는 신뢰의 무덤을 자신이 판다. 정직한 사람은 다르다. 자신이 낸 식사비를 과시하지 않고 남이 베푼 도움에 선명한 표시를 남긴다. 계산이 끝난 뒤에도 뒤늦게 발견한 오차를 먼저 말해온다. 그런 사람 곁에서는 돈 이야기조차도 편안한 공기가 흐른다. 반대로 욕심에 눌린 사람은 관계를 거래로 바꾸고 사람을 수단으로 바꾼다. 결국 얻는 듯 보이나 길게 보면 모두 잃는다. 나는 원칙을 이렇게 적어 책상 앞에 붙여두었다. 돈 앞에서 선을 넘지 않는다. 선을 흐리게 만들지도 않는다. 기준이 분명하면 유혹은 작아지고 기준이 흐려지면 유혹은 커진다. 회사가 위험해지는 순간은 대개 거창한 사기 때문이 아니다. 작은 무성에 작은 부정, 작은 편의가 이어져 구조를 좀먹을 때다. 정리하자. 돈 앞에서 양심을 잃는 이는 결국 신뢰를 잃는다. 돈은 숫자이기 전에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 오늘 당신은 돈을 다루며 10원이라도 스스로를 속인 적이 있는가?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서늘해지지 않았는가? 그 느낌을 잊지 말아라. 그 찜찜함이 곧 경계선이다. 그 선을 지키는 사람이 결국 자신도 동료도 회사도 지킨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하나의 원칙을 더했다. 돈과 사람 중 하나를 택해야 할 때 사람을 택하되 돈의 규칙으로 그 사람을 지킨다. 이 균형을 지키는 조직은 오래 간다. 그리고 그 규칙을 스스로에게 먼저 적용한 사람만이 남의 신뢰를 맡을 자격이 있다. 나는 오래 일하며 한 가지 원칙을 세웠다. 무거운 입이 신뢰를 세우고 가벼운 입이 신뢰를 허문다. 비밀은 숫자나 문장으로만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누군가가 나에게 맡긴 마음의 짐이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의 시간과 땀의 총합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무게를 모른다. 남이 건넨 신뢰를 가벼운 농담거리로 바꾸고 한 줄 대화로 흘려보낸다. 나는 현장에서 그런 장면을 셀 수 없이 보았다. 70년대 후반 해외 대형 프로젝트 입찰을 준비하던 때였다. 나는 소수의 핵심 인원에게만 단가와 전략을 공유했다. 문서 관리, 회의 인원, 전달 경로 모두 최소화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나 경쟁사의 제안서에서 우리가 고민하던 수치와 유사한 흔적이 발견되었다. 어디선가 샜구나라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소리치지 않았다. 조용히 회의록과 동선, 통화 기록을 다시 살폈다. 그리고 휴게실에서의 가벼운 대화가 출발점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 그냥 잡담이었어요. 설마 밖으로 나갈 줄은 몰랐죠.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나는 단호히 말했다. 잡담 한 줄이 수백 명의 노력을 무너뜨렸다. 입이 가벼운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 첫째, 정보에 들뜬다. 아는 사람에게만 이라는 말로 자기 존재를 부풀린다. 둘째, 결과를 상상하지 않는다. 말은 공중에 사라지는 게 아니라 사람의 머릿속과 메모에 흔적을 남긴다는 사실을 모른다. 셋째, 책임의 화살을 늘 바깥으로 돌린다. 내가 직접 퍼뜨린 건 아니다라는 변명 뒤에 숨는다. 그러나 신뢰의 세계에서 의도는 결과를 대신하지 못한다. 나는 그 후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했다. 중요한 이야기는 입이 무거운 사람에게만 맡겼다. 말보다 마음이 앞서는 사람, 이익보다 의리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 공을 나눌 줄 알고 공유하지 말아야 할 때를 아는 사람, 그런 인재에게만 속내를 털어놓았다. 반대로 가벼운 입을 가진 이는 늘 어디엔가 들떠있고 자기가 쥔 조각난 정보를 권력처럼 휘두른다. 그들은 타인의 비밀을 말하면서 자신이 중심에 서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주변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저 사람에게 말하면 다 새나간다. 그 한 문장이면 관계는 이미 끝이다. 나는 젊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비밀을 말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다. 우리는 말하는 법은 배웠지만 아끼는 법은 덜 배웠다. 어떤 이는 그저 솔직했을 뿐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솔직함은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는 태도이고 무책임한 말은 감정을 쏟아내는 습관이다. 솔직함은 상대를 세우지만 무책임한 말은 상대를 해친다. 현장은 늘 예민하다. 공정과 안전, 계약과 신용, 모든 것이 정확한 정보의 질서 위에 서 있다. 말 한 줄이 가격을 흔들고 소문 한 토막이 협력사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그러니 그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비밀은 경계선이다. 선을 한번 흐리면 다음번엔 더 쉽게 넘는다. 나는 깨달았다. 비밀은 입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선택으로 지킨다. 말하고 싶은 충동을 삼키는 선택,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멈추는 선택, 내가 알았다 해서 내가 말해야 하는 건 아니라는 선택. 이 선택들이 쌓여 그 사람의 품격을 만든다. 정리하자. 입이 가벼운 여성은 당신의 비밀을 가장 먼저 흘릴 사람이다. 그녀 옆에서 진심을 꺼내면 그 진심은 어느 날 회의실 구석, 복도 끝, 엘리베이터 안의 속삭임으로 변한다. 말은 한 번 나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확신한다. 가벼운 말 습관과는 신뢰를 쌓을 수 없다. 해보았는가? 누군가의 사정을 들었을 때 끝까지 침묵으로 지켜낸 적이 있는가? 그 무게를 견뎌본 사람만이 큰일을 맡을 자격이 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이들을 가르치고 꾸짖고 다시 세워보았다. 그 과정에서 하나가 분명해졌다. 신뢰는 능력의 장식이 아니라 말의 절제에서 시작되는 뼈대라는 사실이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실수한다. 문제는 실수 자체가 아니라 그 다음의 태도다. 누군가는 알겠습니다. 다음엔 바로잡겠습니다. 라며 한 걸음 성장한다. 또 어떤 이는 왜 나한테만 그러십니까? 하고 얼굴을 붉힌다. 둘을 가르는 것은 성격의 차원이 아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의 차이다. 1980년대 초 현대건설이 급히 몸집을 키우던 때가 있었다. 어느 현장에서
서류 체계가 뒤엉켜 공정이 크게 어그러졌다. 나는 담당자를 불러 조용히 말했다. 이건 이렇게 묶으면 안 돼. 다음부터는 흐름을 명확히 잡아. 그랬더니 돌아온 대답이 차가웠다. 다들 이렇게 합니다. 왜 저만 문제 삼으세요? 그 순간 나는 마음속으로 고개를 저었다. 이후에도 같은 오류가 반복되었다. 그때 확실히 깨달았다. 지적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시간이 멈춘다. 나 역시 젊을 때 지적을 수도 없이 들었다. 창업 초기에 모신 기술 고문께서 어느 날 내게 직설적으로 말했다. 정 사장, 추진력은 좋은데 세부가 허술해. 큰일 난다. 솔직히 자존심이 쑤셨다. 그러나 그날 밤 도면을 처음부터 끝까지 붙잡고 흐름을 갈아엎었다. 그리고 다음 현장부터는 같은 문제로 다시는 지적받지 않았다. 그 경험이 내게 가르쳐 준 건 하나다. 지적은 값비싼 모욕이 아니라 값싼 선물이라는 것. 선물을 거절하는 이는 결국 가난해진다. 현장에서 나는 같은 장면을 수도 없이 목격했다. 누군가는 지적을 듣는 순간 숨을 고르고 감사 인사를 전한 뒤 요지를 정확히 확인하고 곧바로 개선을 실행해 더 단단해졌고, 또 다른 누군가는 변명으로 시작해 책임을 바깥으로 밀어내다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며 점점 약해졌다.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다들 그러던데요. 라는 말에는 겸손이 빠져 있고, 겸손이 빠진 배움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에게 늘 말했다. 화가 치미는 건 본능이지만 그 본능을 제어하는 사람이 프로라고. 현장은 차갑기 때문에 감정에 손이 먼저 가면 사고가 난다고. 지적을 듣자마자 목소리부터 높이는 습관은 안전핀을 뽑는 일과 같다고. 반대로 진짜 강한 이는 한 박자 쉬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팀의 공기를 바꾸고 자신의 경력의 방향까지 바꾼다. 지적을 건네는 마음 또한 헤아려야 한다. 나 역시 불편한 말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여는 건 아직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신호다. 내가 믿는 리더십은 거창하지 않다. 문제를 숨기지 않는 용기와 지적을 받아들이는 기계, 그리고 끝까지 고쳐내는 실행력이 셋이면 충분하다. 우리는 흔히 솔직함을 성급함과 자존심을 자존감과 반박을 개선과 착각한다. 그러나 솔직함은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이고, 성급함은 감정을 쏟아내는 습관이며, 자존심은 잘못을 가리고, 자존감은 잘못을 고치고, 반박은 순간을 이길지 몰라도 개선은 끝내 시간을 이긴다. 정리하자. 지적 앞에서 화가 먼저 나오는 사람은 배움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근다. 그런 태도는 결국 신뢰를 닫고 기회를 놓친다. 반대로 감정보다 배움을 먼저 고르는 습관은 인생 전체의 속도를 바꾼다. 성공하는 사람은 지적을 들을 때 미소로 숨을 고르고, 실패하는 사람은 그 순간 표정이 굳는다. 해봤는가? 오늘 누군가의 지적을 들었을 때 마음이 먼저 달리기 시작하자 발을 잠깐 멈추고 메모부터 해본 적 있는가? 무엇이 문제였지? 다음엔 어떻게 바꿀까? 그 단순한 루틴이 내 삶을, 우리 조직을 수없이 구해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세우고 다시 길을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하나가 분명해졌다. 성장은 칭찬이 아니라 지적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그 지적을 기회로 바꾸는 순간 당신은 이미 어제의 당신을 넘어선다. 겉으론 다정하고 공손한데 막상 마주 앉아 있으면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다. 오늘은 그 부류에 대해 말해보겠다. 나는 사람을 겉모습으로만 보지 않았다. 그 옆에 있을 때 내 마음이 편안한가 불안한가를 먼저 살폈다. 이 나침반은 거의 틀리지 않았다. 1985년 무렵 한 지방 현장을 자주 돌던 시기였다. 현장 사무실에 들를 때마다 먼저 달려와 안부를 묻는 직원이 있었다. 사장님,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건강 괜찮으세요? 말씨는 부드러웠고 표정도 싹싹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와 대화를 마치고 돌아서면 마음 한쪽이 납덩이처럼 내려앉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이유를 알았다. 내 뒤에서 요즘 사장님 얼굴이 수척하다더라. 회사에 큰일 있는 것 아니냐? 는 말이 돌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엔 호의처럼 들린 그 말들이 어느새 근거 없는 우려가 되어 협력사와 직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 그때 나는 확실히 배웠다. 불안을 전염시키는 사람은 겉으로 아무리 친절해도 독이라는 것을. 그런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다. 첫째,
걱정의 외투를 두르고 말한다. 괜찮으시겠어요? 그 일은 위험하지 않나요? 라는 질문으로 상대의 상상을 자극한다. 진짜 걱정이 아니라 의심의 씨앗을 심는 말들이다. 둘째, 밝은 소식보다 음지의 이야기를 즐긴다. 누가 성과를 내면 그래도 뒤가 힘들다더라. 누가 승진하면 오래 못 버틸 걸 하고 물을 끼얹는다. 셋째, 문제를 말하지만 손은 내밀지 않는다. 어쩌죠? 로 끝나지. 내가 이렇게 돕겠다. 로 이어지지 않는다. 이 셋이 모이면 팀은 금세 무거워진다. 현장은 원래도 어렵고 위험하다. 옆에서 불안까지 보태면 사고는 시간 문제다. 나는 기준을 더 분명히 했다. 감정의 파도를 일으키는 이보다 파도를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두었다. 숫자가 흔들릴 때도 목소리를 낮추고 사실을 정리하는 사람, 유언비어 대신 일정표와 대안을 꺼내는 사람, 걱정됩니다. 다음에 제가 맡겠습니다. 가 따라오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들과는 위기 속에서도 숨이 고르게 맞는다. 어머니가 생전에 내게 남긴 말이 있다. 말로 염려하는 이는 많고 손으로 돕는 이는 드물다. 나는 그 문장을 내 삶의 규칙으로 삼았다. 누군가와 자리를 함께하고 돌아왔는데 괜히 마음이 휘청이고 용기가 줄어든다면 그 관계는 경계해야 할 신호다. 반대로 곁에 있으면 호흡이 고르고 생각이 정리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친절한 사람이다. 친절은 말투가 아니라 곁의 공기에서 드러난다. 정리하자. 함께 있으면 불안해지는 사람은 자신의 불안을 무심코 타인에게 이전한다. 오래 곁에 두면 당신의 마음 또한 함께 침수된다. 좋은 동행은 당신을 조용히 단단하게 만든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당신 곁에 누군가는 당신을 긴장시키는가, 안심시키는가. 그 감정이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이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마주하며 확신하게 되었다. 사람의 품격은 말이 아니라 곁에 머문 뒤 당신 마음에 남는 기온으로 드러난다. 사람의 본성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난다. 특히 힘이 적은 이들 앞에서의 태도가 그 사람의 밑바닥을 비춘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 한다. 1970년대 초 현대가 막 뿌리를 내리던 시절, 나는 새벽마다 헬멧을 쓰고 현장을 돌았다. 인원이 수천 명으로 불어나니 몇몇의 말투 하나, 손짓 하나가 현장 전체의 공기를 바꿨다. 그때 눈에 밟히던 직원이 있었다. 윗사람에게는 고개 숙여 수고 많으십니다 하고 밝게 웃는데 막내 직원이나 식당 아주머니에게는 날이 서 있었다. 그것도 못합니까? 빨리 치우세요. 윗분 오십니다. 나는 속으로 메모를 했다. 저 태도는 언젠가 스스로를 무너뜨리겠구나. 예감은 틀리지 않았다. 그는 일은 빨랐지만 신뢰를 잃어 오래 버티지 못했다. 강한 앞에선 얌전하고 약한 앞에선 거칠어지는 사람. 그런 사람은 결국 자기 인격을 스스로 갉아먹는다. 나는 늘 말했다. 진짜 품격은 힘없는 사람에게 어떻게 대하느냐로 결정된다. 기술자, 청소 인력, 경비 아저씨, 운반 기사, 그분들이 없으면 공사도 회사도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그 사실을 잊는다. 나는 직원이니까, 나는 윗사람이니까. 이 생각이 쌓이면 결국 교만이 된다. 아내가 생전에 자주 하던 말이 있다. 사람의 크기는 말투에서 보인다.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하게 말할 줄 아는가. 그게 품격이다. 그래서 나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주문했다. 누구를 만나든 같은 표정으로 인사할 것. 직함이나 옷차림에 따라 표정이 바뀌지 않을 것. 작은 예의가 결국 큰 신뢰를 만든다. 현장에서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현지 노동자가 실수로 장비를 망가뜨렸다. 순간 한 직원이 소리를 질렀다. 여기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본이 없어요? 그 말이 바닥을 울리는 걸 듣고 나는 즉시 그 직원을 불렀다. 방금 그 한 문장으로 우리가 쌓아 올린 신뢰가 무너졌다. 얼굴이 굳은 그는 다른 부서로 옮겨야 했다. 회사에서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현장은 늘 가르쳐준다. 세상은 공평하다. 약한 일을 함부로 대했던 사람은 더 강한 힘 앞에서 똑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것이 인생의 순리다. 힘이 있다는 것은 권리가 아니라 책임이다. 책임을 모르면 성공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단기 성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 신뢰는 사라진다. 정리하자. 약한 사람에게만 강한 사람은 자신이 약해졌을 때 곁에 아무도 남지 않게 만든다. 반대로 진짜 강한 사람은 도움이 필요한 이에게 먼저 손을 내밀고
힘을 쓸 때 조심한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당신보다 약한 이에게 어떤 말투로, 어떤 표정으로 대했는가? 그 한마디, 그 한 번의 눈빛이 곧 당신의 품격이다. 나는 평생 현장에서 배웠다. 사람을 높이는 말이 결국 나를 높이고 사람을 낮추는 말이 결국 나를 낮춘다. 그래서 나는 지금도 팀에 이렇게 말한다. 우리가 세우는 것은 건물만이 아니다. 사람 사이의 다리다. 그 다리는 먼저 약한 쪽에서부터 단단히 고정해야 오래간다. 살다 보면 누구나 어느 정도의 얼굴을 가린다. 예의라는 이름으로 감정을 눌러 담을 때도 있고 상황에 맞게 말수를 고를 때도 있다. 그러나 내가 경계하는 부류는 따로 있다. 앞에서는 공손하고 다정한데 돌아서면 전혀 다른 말을 꺼내는 사람이다. 이들은 타인의 신뢰를 발판 삼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필요할 때마다 표정을 갈아 끼운다. 나는 사업에서도 사회에서도 심지어 정치의 세계에서도 그런 얼굴 바꾸기를 수도 없이 보았다. 1980년대 초 현대건설의 간판이 국내외 현장에 걸리던 무렵 본사에 성실하다고 소문난 직원이 있었다. 문서 정리는 칼 같고 보고서도 말끔했다. 회의에서 나를 향해 사장님 늘 배웁니다. 라며 또렷이 인사하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내가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사이 복도 끝과 휴게실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흘렀다. 정 사장 방식은 너무 오래됐어요. 요즘은 저렇게 해선 안 먹힙니다. 처음 그 말을 전해 들었을 때 나는 굳이 반응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사람의 속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스스로 드러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결국 몇 달 뒤 그 직원은 프로젝트 정산표에서 수치를 임의로 맞춘 흔적이 발각됐다. 겉으로 신뢰를 말하던 이가 뒤로는 편법을 당연하듯 쓰고 있었던 것이다. 그날 이후 내 마음속 기준은 더욱 분명해졌다.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결국 자기 거짓에 발목을 잡힌다. 나는 늘 젊은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말과 표정은 얼마든지 포장할 수 있지만 일관성은 포장할 수 없다. 가면은 무겁다. 오래 쓰고 다니면 이마와 광대에 자국이 남는다. 반대로 진심은 가볍다. 어디에 두어도 모양이 바뀌지 않는다. 나는 어릴 적부터 어머니에게서 들은 한 문장을 마음에 새겼다. 말보다 먼저 가는 행동을 믿어라. 그 말은 내 평생의 기준이 됐다. 누가 보든 말든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점심시간이 넘어가도 마무리할 일을 끝내고 가며 칭찬을 받지 못해도 할 일을 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같은 태도로 일한다. 그게 진짜 사람이다. 비가 사선으로 떨어지던 어느 밤 울산 조선 작업장을 점검하러 갔을 때였다. 야근 인원은 이미 철수했으리라 생각했는데 한 직원이 모래주머니를 옮겨놓고 있었다. 아직 보고서 마지막 표를 확인 못했습니다. 그는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남아있지 않았다. 계산은 조용했고 움직임은 담담했다. 이런 사람은 무대 조명이 꺼져도 같은 속도로 걸어간다. 앞에서와 뒤에서가 다르지 않다. 나는 그날 비에 젖은 장갑 한 켤레가 수십 장에 포장된 이력서보다 더 큰 신뢰를 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했다. 반대로 두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는 몇 가지 징후가 있다. 첫째, 윗사람 앞에서만 예의가 분명하고 동료나 협력사 앞에서는 말을 날카롭게 세운다. 둘째, 칭찬 속에 계산이 들어있다. 겉으로는 수고했다 고 말하면서 속으로는 다음에 받을 보상표를 그린다. 셋째, 친절을 투자로 여긴다. 도움을 줄 때도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자기 유리한 판을 만들기 위해 준다. 이런 표정 갈아 끼우기는 초반에는 통할지 몰라도 결국 관계의 균열을 만든다. 사람들은 어느 순간부터 그와 대화할 때 어깨를 굳힌다. 저 사람은 앞에서 한 말이 뒤에서 달라진다. 이 한 문장으로 신뢰는 끝난다. 진짜 신뢰는 뒤에서도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에게 생긴다. 회의실에서든 작업장 한켠에서든 엘리베이터 아니든 말과 표정이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러한 일관성은 재능처럼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복리로 불어나는 자산이 된다. 가면을 쓴 친절은 반짝거리지만 수명이 짧다. 둔해 보일 만큼 솔직하고 느린 듯 보일 만큼 꾸준한 태도가 오히려 오래간다. 정리하자.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타인을 잠시는 속일 수 있어도 세월과 양심은 속이지 못한다. 가면은 오래 쓸수록 무거워지고 결국 어느 날 벗겨진다. 그때 남는 건 얼굴의 자국뿐 아니라 관계의 흉터다. 반대로 한결같은 사람은 조용히 신뢰를 모은다. 누가 보지 않을 때도
말이 줄어들수록 더 분명해지는 행동의 무게가 그를 증언한다. 오늘 당신의 얼굴은 어떤가? 누구 앞에서만 웃고 있지는 않은가? 그 미소가 진심이라면 이미 준비를 마친 것이다. 신뢰받을 마음의 근육은 그렇게 단련된다. 나는 지금도 팀원들에게 말한다. 우리의 최고의 홍보는 말이 아니라 일관된 하루다. 그리고 나는 믿는다. 한결같음은 결국 모든 포장을 이긴다.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8가지 징후는 특정 성별을 겨냥한 심판의 잣대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을 읽는 눈에 관한 노트이며 인생이라는 긴 공사에서 신뢰를 쌓는 방식에 관한 작업일지다. 나는 평생을 일터에서 보냈다. 작은 쌀가게의 삐걱거리는 저울에서 출발해 바람과 비에 맞선 현장 컨테이너까지 손바닥에 굳은 살을 키우며 수많은 사람을 믿었고 또 수없이 실망했다. 그 모든 경험을 저울에 올려보니 결론은 하나였다. 결국 사람의 삶을 세우는 것은 신뢰다. 돈도 명예도 직함도 흩어지면 흔적이 옅어진다. 끝내 남는 건 서로를 향한 믿음의 체온이었다. 내가 회사를 세울 때 자금이 바닥이라 은행 문턱에서 발길을 돌려야 했던 날들, 그때 나를 일으킨 것은 기막힌 기술도 우연한 행운도 아니었다.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진심이었다. 그래서 나는 늘 스스로에게 그리고 동료들에게 말했다. 사람을 믿되 제대로 보아라. 거칠애가 반짝이는 사람보다 마음의 결이 곧은 사람을 곁에 두어라. 오늘 내가 기록한 8징후, 가까운 일을 깎아내리는 태도, 사소한 거짓을 가볍게 여기는 습관, 돈 앞에서 흐려지는 양심, 남의 비밀을 농담거리로 만드는 말버릇, 지적 앞에 먼저 솟는 분노, 곁에 있는 이의 마음을 괜히 무겁게 만드는 기운, 약한 자에게만 목소리가 커지는 행태, 앞과 뒤가 다른 언행이 목록은 단지 저런 사람을 피하라는 편말이 아니다. 우리가 닮지 않기 위해 매일 경계해야 할 그림자다. 그리고 반대로 그 8가지의 정반대를 몸에 익힌 사람이야말로 오래도록 신뢰를 맡길 수 있는 동행자다. 가족을 공경하고 사실을 말하고 돈을 맞게 다루고 비밀을 무겁게 지키고 지적을 감사로 삼고 곁사람을 편안하게 만들고 약한 이를 따뜻하게 세우고 앞에서도 뒤에서도 같은 표정을 지을 줄 아는 사람. 그런 이가 결국 시간의 시험을 통과한다. 나는 그 길을 걸으려 애썼고 그 길이 현대라는 나무의 뿌리가 되었다. 세상은 냉정하다. 그러나 사람은 따뜻할 수 있다. 그 따뜻함이 신뢰의 시작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묻고 싶다. 오늘 누군가에게 믿음을 먼저 건네본 적이 있는가? 오늘 누군가가 내민 믿음을 흔들림 없이 지켜본 적이 있는가? 그 순간이 바로 당신 인생이 빛나는 장면이다.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을 가진 이는 결국 자신도 좋은 사람이 된다. 내가 살아보니 가장 확실했던 진리 하나는 이것이었다. 세상은 속도를 바꾸고 프레임을 바꾸지만 사람의 진심은 바뀌지 않는다는 것. 돈도, 명성도, 기술도 한때의 무대장치일 뿐이다. 진심과 신뢰만은 끝까지 무대에 남는다. 조선소를 빈손으로 세울 때도, 해외 현장에서 전광판 아래 서명을 할 때도 나는 늘 같은 질문으로 스스로를 단속했다. 이 사람은 진짜인가, 가짜인가? 나는 외모도, 학벌도, 말재주도 먼저 보지 않았다. 행동의 반복과 일관성을 보았다. 내 앞에서 웃는다고 쉽게 믿지 않았다. 그 사람이 내가 없는 자리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그때의 태도가 진짜 얼굴이었다. 그래서 오늘의 8징후는 피해야 할 사람 명단이 아니라 사람을 읽는 눈을 훈련하는 도표이며 동시에 내가 닮지 않으려 다짐하는 거울이다. 나는 직원들에게 자주 말했다. 사람의 인생은 결국 신뢰의 무게로 평가받는다. 능력은 스포트라이트 아래서 반짝일 수 있다. 하지만 신뢰는 향기처럼 오래 남는다.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지는 그 향을 남기는 사람. 그가 진짜 성공한 사람이다. 그래서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어렵지 않다. 번드르르한 말보다 조용히 약속을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 하라. 그리고 스스로 그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진짜 성공이다. 나는 가난한 농가의 아들로 태어나 수많은 현장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의 삶터를 만들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내 곁에 남은 것은 재무제표의 숫자가 아니었다. 내 손을 믿고 잡아준 사람들, 내가 믿고 끝까지 함께한 사람들 뿐이었다. 결을 다시 새기자. 끝까지 남는 사람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다. 신뢰는 화려한 연설로 쌓이지 않는다. 오늘의 작은 행동 하나,
오늘의 약속 한 줄을 지킬 때 층층이 올라간다. 오늘 당신은 누군가의 믿음을 지켜주었는가? 그 하나의 충실함이 내일의 기회를 부른다. 그 씨앗이 거목이 되는 날 당신은 알게 될 것이다. 아, 신뢰가 결국 내 인생을 지탱했구나.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의 작은 못 하나라도 밝혔다면 댓글에 신뢰라고 남겨라. 그 한 글자가 당신의 다짐을 내일로 옮겨준다. 그리고 이런 삶의 기록을 계속 나누고 싶다면 조용히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장을 함께 펼치자. 당신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한 번의 약속이 누군가의 미래를 바꾼다. 나는 그 변화의 현장을 수없이 보았다. 그리고 지금도 믿는다. 신뢰는 결국 모든 것을 세운다.